자, 만 3세 이전의 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3세 이전의 뇌는 전체적인 뇌가 골고루 발달하는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신경섬유 다발이 있습니다. 이 신경섬유 다발을 더 쉽게 설명하면 전깃줄입니다. 이 전깃줄이 아직은 서로 정보를 교통하는 이 형성되는 소통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좌뇌는 만들어만 져 있지 실제로 자극이나 이런 걸 통한 뇌 발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좌우뇌 뇌량 전 단계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오감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호문클러스 이론에 보면 호문클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어느 부위를 자극할 때 가장 뇌에 많은 발달을 주는가에 따라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손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 보면 뭐든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짚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 손으로 집은 걸 어디로 가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감을 보면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처음에 시각.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비를 달아주죠. 모비를 통해서 이게 시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자극을 하는데 첫째는 시각, 둘째는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인데 이 중에서 물론 조금 선행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보다는 자, 이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돼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한 거리에다가 모비를 묶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 가장 아이에게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 또 너무 강한 빛이나 이런 걸 준다면 오히려 시각적 효과에 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적당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각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은 맛인데 아이들이 맛을 여러 가지 변화된 맛을 자주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뇌에 전달시키면 이 아이가 이 미각을 통한 뇌가 발달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쓰고 달고 시고 이런 자극적인 것을 만약에 아이 혀에게 줘서 이렇게 미각을 강하게 자극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뇌를 오히려 발달에 저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어느 정도라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자극적인 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스스로 학습이 있어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잡고 이렇게 발달이 본능인데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 나무가 뿌리가 계속해서 클수록 뻗고 땅속을 들어가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인간의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 오감의 본능을 맞춰져 있어서 이 5가지의 자극을 하고 맞추려고 하는 시기가 이게 우리가 0-3세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빌이나 새로운 모양을 그리고 새로운 색깔을 아이에게 자주 보여서 아이의 눈을 움직이는 것도 눈동자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을 자주 자극해 줌으로써 아이 뇌가 발달한다는 거죠. 청각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듣는 뇌를 청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어릴 때 뇌를 검사하러 오면 제가 너무 아이의 뇌가 문제가 있어서 학습이나 글자하고 아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아주 느트죠.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일찍 스크린이나 기계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는 첫째 자연의 소리, 그 다음에 사람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서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면 헬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소리보다는 실제 어머니의 육성,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아이와 소통하는 교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꾸준한 목소리로다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아주 자상한 목소리.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 생각하고 아이가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TV를 너무 오래 본다든지 또 어린아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부부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로 서로 다투는 그런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뇌에 좋지 않은 자극이 들려주게 되면 아마 그러한 것은 평생 이 아이가 가지고 가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수록 점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임신 초기는 감기약, 조그만 감기약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이가 연하다는 거죠. 근데 점점점 커서 나이가 들수록 뇌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난 0, 3세는 뇌가 아주 연한 부드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그만 지나친 소리, 그래서 기계 소리나 혹은 자극적인 소리는 피하고 철저하게 우선 안정된 목소리와 안정된 소리와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아이와 대화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리지만 한 20살쯤 먹었다 생각하고 20살 정도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세한 걸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와 함께 시장을 갈 것 같으면 미리 아이에게 오늘 엄마하고 시장을 갈 거다. 날씨가 이렇게 좀 추울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엄마가 이런 옷을 입힐 거고 너는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해야 돼. 감기 걸리지 마. 이렇게 미리 마치 큰애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미리 아이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순서는 이제 미각입니다. 자, 미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거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에 앞에 어떤 과자를 먹으면서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강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거는 내가 뭐를 먹는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배는 불러요. 배는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어떤 맛인지는 생각이 동시에 두 가지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딱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맛인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고향을 가요. 그러면 옛날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며 가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앞에 먼저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순간 이 급브레이크를 얼마큼 잡아야 내가 저 차하고 부딪히지 않고 멈출 수 있을까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지, 그 생각 계속 하면서 밟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입에다가 맛을 느끼게 해주되 다른 음악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고 오로지 입의 맛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자를 먹을 때, 자,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드시는 과자에는 5가지 맛이 있어요. 자, 어떤 맛인지 최대한 빨리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뇌 중에서 미각하고 감각된 뇌가 가장 빠르게 발달된 겁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먹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뇌에서 미각은 발달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자극을 줄 때 생각을 고기에만, 즉 미각이면 미각에만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후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는 그런 자연적인 향,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을 맡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귀는 좌측, 귀는 오른쪽, 오른쪽이 서로 되어 있는데 코는 이렇게 제대로 좌측 코는 좌측, 우측 코는 우측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냄새를 아이들이 맡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한쪽 코를 살짝 막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 코로 이렇게 숨을 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반대로 또 이쪽을 할 때는 코를 이쪽을 막고 이렇게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코를 막고 이렇게 들어 마셔보고 왼쪽 코를 막고 이렇게 들어 마셔보면 참 신기한 거는 양쪽 뇌에 어느 쪽이 더 뇌가 시원한지가 다릅니다. 그 시원한 쪽 뇌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리가 후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냄새를, 자극적이지 않은 다양한 냄새를 아이에게 자주 맡아주되 한쪽 코를 막고
그리고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한 뇌 발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촉각이요. 촉각은 우리가 흔히 전체적인 이 촉각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손바닥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도 해봤어요. 언제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더 좋을까요? 그 월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겨울보다는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5, 6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 태어난 아이보다 논문으로 쓸 만큼 확연하게 표현이 되질 않아서 연구 논문으로 그쳤지만 이게 가설에서는 뭐냐면 5월이나 6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몸에 자극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름이니까 옷도 얇게 입었을 것이고 또 여름이니까 조금 더 겨울보다는 많이 씻기고 이런 자극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요즘에 베이비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 이렇게 마사지법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특별히 배울 게 아니라 특히 손바닥, 그 다음에 발바닥, 그 다음에 귀, 입 이런 5가지 감각을 잘 마사지 해주면 그게 뇌의 발달을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각적에서 촉각까지 5가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감을 잘 발달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이때는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 안에 끊임없이 우리 뇌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왕성하게 만 3세까지 가지치기 중에서 뉴런이라는 것이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뉴런이 만들어지면 뉴런 하나하나에서 가지를 뻗게 됩니다. 하나하나에서 가지를 뻗게 되는데 그 가지가 많이 뻗으면 가지와 가지가 만나면 시냅스라는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시냅스의 전 단계에 요 뉴런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한두 개에 치우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뇌 중에서도 뇌 전반적인 골고루 뇌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골고루 뇌가 발달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 2가지가 만약에 좀 등한시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 뇌는 이때부터 이미 한쪽으로 편중된 그래서 좌우의 선호도가 맞지 않는 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 하는 거는 이 5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서 해주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뇌 안에서는 끊임없는 전류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뉴런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면서부터 1년 요 사이에 혹은 1, 2년 사이에 뇌의 무게의 변화도를 보면 거의 성인의 7, 80% 뇌가 태어나서 1, 2년 안에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지는데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영양도 있죠.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잘 하느냐, 또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나친 것을 주게 되면 왜 안 되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너무 신맛을 주게 되면 그 자체가 뇌에 자극을 지나치게 줘서 스트레스가 되겠죠. 우리가 운동도 적당히 할 때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하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아이의 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나친 자극,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를 듣는데 심하게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려준다. 혹은 기계 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들려준다. 혹은 너무나 불빛이 자극적인 불빛을 아이가 보게 된다. 혹은 너무 자극적인 걸 맞게 한다. 혹은 너무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가 너무 뜨겁던지 혹은 너무 차던지 이런 아이가 가져야 된 기본에서 벗어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이 뉴런의 활성화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0, 3세의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발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세 이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3세 이후에는 오감에서 5가지 사고력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오감에서 5가지 사고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보는 사고력. 눈이죠. 자, 호문클루스 이론의 이론에 의해서도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잘 쓰는 거,
잘 말하는 거, 잘 읽는 거, 잘 듣는 거. 자, 이 중에서 잘 보세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첫 번째, 잘 보고, 잘 듣고, 잘 읽고. 이거는 인입니다. 들어가죠? 아웃. 잘 쓰고 잘 말하고는 아웃이에요. 이 인, 아웃을 통해서 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종합적 사고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